네,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셨습니다.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함께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회담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이 함께 이제 주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이야기 좀 먼저 해보죠.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스몰 딜이라도 나와주는 게 저희 그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기다리고 있는 희망적인 시나리오이고요. 일단 관세죠. 미국에서 내줄 수 있는 부분은 관세를 좀 내려주는, 철폐해주는 부분, 그리고 중국은 위안화를 절상시키는 이런 어떤 암묵적인 합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지난번 이제 중국 인민은행 총재와 미국 재무부 장관, 그러니까 양 국가의 환율을 관장하는 수장들이 계속해서 만나서 암묵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에 중국도 위안화 절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입장에선 계속해서 최근에 트위터를 통해서 달러화 약세를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런 정황들이 미중 간의 어떤 위안화 절상에 대한 합의가 어느 정도 물밑에서 나온 게 아니냐라는 좀 추측을 좀 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도 상당 부분 이제 완화적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하반기에 어떤 G20 정상회담을 G20 정상회담, G2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달러화가 본격적으로 약세 전환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희망적인 시나리오라서 저희는 이 환율 부분에 가장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이런 시그널들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위안화도 그렇고 달러화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그널들이 이미 나와줘서 좀 하반기에는 달러화 약세를 좀 이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이미 좀 나온 것이 아닌가, 물밑 협상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G20 회담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7월에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장에서 좀 주목하는데,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세계 경기에 대해서 좀 전망 자체가 좀 좋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좀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중 간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네. 저희는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미중 간의 어떤 불화가 지속된다면 진짜 시장에서 예측하는 2번 혹은 그 이상의 금리 인하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연내 이제 연준의 정책 기조 역시 이번 주 G2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고 좀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다면 그 이후에 경기의 회복 강도에 따라서 추가적인 인하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내 한 차례 정도, 그러니까 G2를 중립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연내 한 차례 정도 예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융시장의 시사점은 사실 증시의 어떤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 따라서 어떤 공격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물론 유동성이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그 좋아지는 유동성을 막고 있는 G2, 그리고 G2 갈등, 그리고 경기, 세계 경기 이에 대한 부분도 좀 부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향후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여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증시로 유입이 될 수 있을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황 전해드리면서 가장 고무적인 부분이 사실 금값 부분이었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국제 정세가 이렇게 사실 좀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라고는 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다고 보면 되겠는데, 2분기에 사실 좀 금값 상승세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급박하게 돌아갈 거라고 좀 예상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네. 유동성에 대한 수혜도 일정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계속해서 다시 이제 돈을 푸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사실 채권시장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주식시장도 G2와 어떤 글로벌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자금이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는 상품 시장 중에서 최근에 어떤 정정 불안과 맞물려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는 금, 그리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네. 사실 굉장히 고위험 자산이지만
또 어떤 특정 국가들, 특히 뭐 국가가 어떤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국가라든지 정치적으로 불안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란, 네. 터키 뭐 이런 국가들에선 사실은 자국의 화폐보다 비트코인이 더 안전자산으로 취급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글로벌 정정 불안과 유동성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금값과 비트코인이 동시에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금 더 사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네. 단기적으로 과열, 양 자산 모두 단기 보이죠? 과열이기 때문에 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리고 사실 G20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자금 흐름이 다시 또 바뀔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달러화가 유의미하게 약세로 전환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제 신흥국가들의 유동성 환경도 좀 우호적으로 조성이 되면서 좀 다른 오히려 주식이 더 아웃퍼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긴박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G2의 결과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다시 좀 대응하는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뭐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 시장에 대한 접근은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외환 시장 뭐 1,160원대만 내려와도 뭐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환율 예상 범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신한금융증권에서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달러화 약세 전환, 네. G2 결과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는데 저희는 일단 올해 1,100원대 쪽으로 계속해서 좀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달러화의 유의미한 약세 전환과 위안화 강세 그리고 어떤 ECB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따른 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하반기에는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환율은 아래쪽으로 열어둬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1,200원에서 1,150원대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금값이 올라갔을 때와 유사하게 환율도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속도 조절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번 주는 저희는 한 1,155원 정도 수준을 하단 그리고 상단은 1,165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뭐 전반적으로 뭐 이제 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인데 시장 전망 저희 뭐 대응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관망이죠. 이제 이번 주는 G2 알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래 기다려왔던 이벤트이기 네. 때문에 좀 관망하시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특히 환율에 대한 포인트를 좀 집중하셔서 G2 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맞이하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 좀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0 이후에 또 트럼프 방한과 그 이후에 또 북한과 관련된 테마에 지금 좀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뭐 빅 이벤트 G20 정상회담에 주목하면서 시장에 대한 관망 역시 좀 시장을 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김윤서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